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이면 눈이 절로 떠지죠. 괜히 TV를 켜거나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이불을 덮습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는 말 익숙하게 들리지만 그 안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마음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당신은 새벽에 깨는 그 시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몸은 정직해서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혹은 작은 불안감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이 탓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새벽각성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잠의 구조가 바뀝니다. 깊은 수면인 서파 수면이 줄고 얕은 수면이 늘어나죠. 이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깨기 쉽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생리 현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낮에 누적된 스트레스, 외로움, 혹은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새벽 시간대에 생각의 파도로 밀려옵니다. 머릿속이 멈추지 않으면 몸도 휴식을 포기하죠.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괜히 마음이 허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땐 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렀지만 은퇴 후엔 낮잠이 잦아지고 활동량이 줄면서 생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그 결과 새벽 4시, 5시에 눈을 뜨는 일이 반복되죠.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는 습관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유튜브라도 본다는 행동이 오히려 새벽 각성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새벽에 깨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인 불안 낮에는 참고 견디지만 고요한 새벽이 되면 억눌린 생각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새벽 각성은 스트레스의 거울이라 부르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은 오히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불면의 원인을 억지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무엇이 나를 깨웠는가를 조용히 물어보세요. 대체로 답은 명확합니다. 생각보다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새벽에 깨는 원인은 단순히 나이나 스트레스에만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이 늦거나 식사량이 많으면 소화 과정에서 위장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위가 깨어 있으면 뇌도 완전히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먹는 습관은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 수면 중단의 주요 원인이 되죠. 또한 카페인 섭취 시점도 중요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홍차, 초콜릿, 심지어 일부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한 잔의 커피가 새벽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후 3시 이후엔 가능하면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만 더워도 쉽게 깨고 약간만 추워도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이불의 두께나 실내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기의 순환입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호흡이 얕아져 수면의 깊이가 떨어집니다. 창문을 5분만 열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명과 소음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 알림음, 가로등 불빛,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 소리까지도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특히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라면 완전한 어둠 속보다 약한 조명 아래에서 잠을 시도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두우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새벽 각성의 많은 경우가 습관적 깨움으로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일정 시간에 깨는 패턴이 뇌에 각인되면 몸은 자동으로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 꼭 깨요라는 분들은 대부분 수개월 이상 같은 패턴을 반복해온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다시 자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에 조용히 명상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몸은 잠이 안 와서 힘든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니까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리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 식습관, 그리고 마음의 안정 상태가 모두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새벽에 깨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내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시간은 단순한 불면의 새벽이 아니라 회복의 새벽이 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잠이라는 건 단순히 몸의 기능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겉으론 괜찮다고 생각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낮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세상이 고요해질 때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억눌린 정서의 반등이라 부릅니다. 낮 동안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TV를 보며 감정을 눌러두지만 잠이 들면서 뇌는 하루의 기억과 감정을 정리합니다. 이때 불안이나 후회 혹은 외로움이 남아있으면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나 슬픔이 밀려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나의 역할이 줄었다는 상실감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 혼자라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면의 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피곤함보다 강력한 각성 자극이 됩니다. 그 결과 뇌는 잠들어도 마음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되죠. 또한 외로움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사람일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와 교류가 잦은 사람은 수면의 질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의 뇌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깊은 잠에 빠지는데 관계가 끊기면 무의식적으로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층이 특히 새벽 불면을 자주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면 전 루틴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거나 짧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오늘 충분히 잘 살았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불안으로 각성된 뇌를 진정시키고 평온한 수면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새벽에 깨는 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의 언어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잠을 통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불면의 새벽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나를 돌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 빈도와 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뇌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줍니다. 잠이 안 와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더 피곤하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하루 두세 번이라도 햇빛을 쬐며 몸이 낮과 밤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온도 조절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졸음이 오고 식으면 각성 상태로 바뀝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는 족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수면 신호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다가 더워서 자주 깨는 분들은 침실 온도를 20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공기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 정리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밝은 조명을 줄이세요. 짧게라도 독서나 라디오 청취 혹은 조용한 음악 감상을 하며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뇌는 빛과 자극을 통해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불빛은 잠에 적입니다. 불면의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조절입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고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야식이나 술은 일시적인 졸음을 유발하지만 수면의 깊이를 방해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밤중에 갈증이 생기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잠이 깨는 원인이 됩니다. 조금 덜 먹는 것이 오히려 깊은 잠을 돕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휴식입니다. 불면은 피로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눈을 감고 쉰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세요. 이완된 마음은 곧 몸의 신호로 전달되어 자연스레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얼마나 편하게 쉬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의미는 회복보다 안정으로 바뀝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벽에 깨는 일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한 불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그리고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숫자로만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잠의 질이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잘 잤다는 건 단지 오래 잔 게 아니라 편안히 쉰 마음으로 눈을 떴다는 뜻이죠.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것이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잠의 회복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잠을 통해 몸은 세포를 정리하고 뇌는 감정을 정돈합니다. 그래서 불면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마음의 과부하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약도 억지도 아닙니다. 내 안의 리듬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언제 잠이 오고 언제 피곤한지를 귀 기울이면 몸은 조금씩 스스로 회복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새벽에 깨는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를 만나는 순간으로 바꿔보세요. 조용한 새벽에 찬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마음을 적시는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의 생체 시계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수면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이 깃든 잠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는 힘은 약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쉬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건강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뜻이죠. 새벽에 깨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제 나를 돌봐달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가끔은 새벽에 깨어 창문을 열어보세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세상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밤 몸과 마음이 같은 박자로 쉬어가길 바랍니다. 두근두근 시니어였습니다.